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3%, 그리고 코스닥은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 수급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중소형주 쪽은 오히려 수급이 좋았습니다. 순매수가 이렇게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업종도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마감 시황 그리고 장중 시황을 통해서 세력들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서 중소형주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적은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자세한 수급 상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하나은행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이런 거 냈습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트렌드라는 것을 하나 보고서를 냈습니다. 부자하고 이 대중부유층들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궁금하죠. 부자들 그리고 대중부유층들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알겠는데, 이 부자는 뭐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이 대중부유층이 뭔가, 이 대중부유층이 뭔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대중부유층이 뭐냐면 그냥 은행들이 저거가 지냈어요. 시장을 좀 키워보려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부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도 아닌 것이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이 층을 따로 하나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가지고 이 부분을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 마케팅 대상으로 삼겠다. 부자도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대중부유층도 마케팅 대상으로 삼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뭐 이런 거겠죠. 뭐 부자면 부자 이렇게, 아니면 중산층이면 중산층 이렇게 해서 딱 떼냈을 건데, 요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좀 범위를 요 밑에까지 좀 더 땡겨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규모로 좀 보면은 요렇답니다. 아래쪽에 대충 정리를 해놨던데, 일단 우리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자랍니다. 일단은 뭐 다양하긴 한데 총 자산이 50억 이상, 그리고 소득이 2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합니다. 실제 50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10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끌어올려도 저 사람들은 안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리고 살아생전에 뻘짓맛 안 하면, 뻘짓, 친구 따라서 뭐 해가지고 사기당한다거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묵고 살만한데, 뭐 천억 노리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뛰어들거나 그런 뻘짓맛 안 하면 뭐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 게 요 계층이에요. 요 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부자라고 하고, 대중부유층은 뭐냐, 좀 만들어 놨던데 요겁니다. 일단은 총 자산이 10억 미만,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뭐 좀 멀리 보면 30억 요 사이에서도 있답니다. 그리고 소득이 2억은 안 되고 5천에서 한 2억 미만, 요 사람들이 대중부유층이라고 은행에서 구분 지어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저 부자들은,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세금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이 부자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은 세금 장벽에 엄청 부딪혀서 고생할 겁니다. 여기에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치면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정도 됩니다. 되면 웬만한 뻘짓 안 하면 절대 안 망하는 사람들, 자산을 잘 분산해 놨고 뭐 대충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 밑에 요 대중부유층 요 사람들은 이 중산층에서 열심히 벌어서 이 요 사이에 한 끼겨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 사이에 끼기 위해서 딱 이 가로막는 게 하나 있죠. 이 장벽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엄청 고생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세금에 대해서 도텄습니다. 이 부자들은 늘상 하는 게 세금입니다. 늘상 다루는 게 그냥 세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쪽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이 내요. 돈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내요.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이 내가지고 이 세금 장벽이 엄청 정말로 이 부자 되기가, 그냥 우리가 그 책 같은 거, 서점 같은 거 보면 니는 부자 되라, 일하면 부자 될 수 있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뭐 열심히 노력하면 다 부자가 될 듯 그래 보이지만, 실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이 세금이라는 장벽이 엄청 크다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뛰어넘으면 부자 되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면 뛰어넘지 못하면 밑으로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좀 더 보니까 대신정권에서, 저는 대신정권을 좋아합니다. 대신정권에서 또 자료를 또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보냈냐면 세금 관련해서 2021년 세금 이렇습니다 하고 냈더라고요. 다음 주 아무래도 다음 달 되면 종합소득 신고하다 보니까 참 고맙죠. 알아서 이런 거 보내주니까. 그래서 요게 소득세고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득 관련 세금, 그리고 요게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면 보통 여기 다입니다. 소득, 주식, 부동산 여기 다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쪽으로 세금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저쪽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노동소득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여러 가지 금융소득이든 그런 소득이고, 이건 주식을 통해서 얻는 소득, 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얻는 소득, 여러 거 다 세금으로 매겨지는데, 이거 세 개를 다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대중부유층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부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라면 이렇게 저처럼 주식 투자 이야기 유튜브 왜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이런 거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살아도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부자 되고 싶다, 뭐 관심을 좀 가진다는 것은 아직 그 반열에 못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쓸 건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소득세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음 달부터 세금 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왜 안 내냐면 연소득이 8,800만 원 이하 되면 공제가 52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520만 원까지 내는데, 그런데 본인 공제 한 150만 원 들어가고, 뭐 인적 공제라고 해서 마누라, 배우자, 그리고 자녀 공제, 또 게다가 뭐 부모 공제, 뭐 이런 거 들어가면 한 8,8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세금 빵입니다. 환급 받아야 될 거예요. 돈 돌리도 이래야 됩니다. 세금 안 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한 8,800만 원 넘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좀 냅니다. 공제액이 1,490만 원,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적 공제 뭐 여러 가지 공제 많이 잡아 넣어도 이 1,500만 원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몇백만 원 정도 세금 낼 거예요. 몇백 정도 세금 낼 거고,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면 이제 세금 좀 더 1,000단위 넘어가죠. 1,000단위 넘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이 종합소득 부분입니다. 훨씬 더 많이 내고. 근데 실제 여기에서 뭐 세율이 여러 나와 있는데 이거 뻥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해야 돼요. 플러스 10%더 해야 됩니다. 지방세 10%가 땅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제가 생각하는 100억 이상 부자, 그리고 두터운 세금 장벽,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들, 또 이 위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부분이 이 세금 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분들께서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 올린다 그러면 적극 찬성할 수도 있어요. 좀 내라 임마. 돈도 많이 버는데 나도 세금 냈으면 좋겠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보자 하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만 여기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세금은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려 그러면 이 점점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점점 많이 벌겠죠. 뭐 부동산에서 벌든 뭐 소득에 넣든 뭐 주식에서 벌든 어떻게든 세금이 많이 늘 겁니다. 넣는데 별 부담이 없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빵 머리가 한 방 빵 맞습니다. 그때부터 세금이 갑자기 확 때려요. 열심히 세금을 많이 내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싶어서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금이 더 많습니다. 죽이나 싶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세금 내다가 사람 죽겠다. 여러분들 아마 요 대중부유청에 속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만다고 돈 버는지 모르겠다.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돈 버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중부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실컷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나 남는 게 없다. 그 사람들은 대중부유청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납세자들입니다. 그 단계에 못 가면 세금이 뭐지? 세금 부자니까 내는 거지. 좀 내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당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세금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세금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관련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 이 주식 관련 쪽은 세금이 굉장히 좀 작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세금을 갖다가 22%나 뗍니다. 22%. 물론 한 5천만 원까지 일단 공제해 준다 하는데 또 3억 이상은 좀 더 낼 거. 아니 일단 그렇죠. 22% 내죠. 2023년부터. 그런데 이 5천만 원인 거는 뭐 줄입을 수 있을 거고 일단 한번 딱 세금을 매기나 하면 이때부터는 미국이 한 48% 낸다더라. 지금은 그 반인데 2배 올린다더라 하면 이제 이거 퍼센테이지 막 끌어올릴 뿐겠죠.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는 시절은 이제 재미 보는 시절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생긴 거예요. 여기 부자, 세금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 그리고 이쪽으로 향해 가는데 주식이라는 세금이 또 하나 생기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한 걸림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요 반열에 올라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열심히 해서 단기간 넘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은 사람들 부자 되는데 장애물을 세워본 게 아닌가. 엄청나게 니 부자 되지 마라 임마 하고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 임마더라. 이렇게. 자,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는 요것뿐만이 아니죠. 취득세만 있는데 뭐 양도세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양도세는 종합소득하고 똑같이 내기 때문에 앞서 종합소득세하고 비슷하게 냅니다. 거기다 이제 취득세 뭐 조정 뭐 많이 나눠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해가지고 더 내죠. 의료보험 더 내죠. 또 여러 가지 뭐 보유세 더 내죠. 뭐 또 좀 더 많으면 뭐 종합부동산세 또 내죠. 이렇게 해서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대중부유층을 상대로 돈을 좀 벌어먹겠다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좀 살펴보니까 이 부자들은 이 비율이 참 좋습니다. 주식 반, 부동산 반, 금융자산 반, 부동산 반. 대중부유층은 아무래도 일단 집을 하나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면서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또 부자들 같은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부동산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좀 줄였어요. 좀 팔았습니다. 팔았고 근데 이게 뭐야? 거주 목적 주택.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을 줄이고 거주 아파트를 많이 샀다 이 말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이 부자들이 희한하네. 손해별로 안 보고 웬만큼 다 돈 벌었다. 손해별로 안 보고 웬만큼 다 벌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20년, 2019년에 더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경기에 대해서는 일단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됩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 계획 보니까 직접 주식 직접 투자 22%나 됩니다. 직접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이런 거 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주식은 괜찮다. 여기에 부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자들이 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죠. 세금 요 구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구간에 있는데 부자는 세금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고, 원래 세금 장벽이 요 정도였다면 제가 이번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세워졌어요. 세금 장벽이 예전에는 좀 얇은 층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쫙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세금 더 내라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더 두껍게 만들어서 돌파하기가 굉장히 예전보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를 꿈꾸지만 부자가 실제 한번 돼 보려 그러면 이 세금 장벽을 한번 마주쳐야 됩니다. 이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냥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무서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여러분들 부자 되려 그러면 세금 내야 됩니다. 부자 되려 그러면 소득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 알죠. 임마가 세금을 얼마 냈고 현재 자산을 어느 정도 취득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세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취득했다. 뭔가 이런 게 말이 된다 아닙니까? 근데 세금은 탈세해서 안 내고 이것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갭이 있을 거잖아요. 갭. 세금을 낸 것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갭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빨간불 온답니다. 빨간불. 빨간불 와서 니 뭐가 이거 샀노? 우째 샀노? 하면서 찾아와서 뭐 DB 파가지고 걔들도 놀 때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할당량이 있을 겁니다. 니 임마 얼마 징수해 뭐 이런 거 할당량이 있겠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새끼 니 탈세했네 하면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절세는 뭐 정글을 남기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절세를 갖다가 그렇죠. 하는 건 좋겠지만 자산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세금을 좀 많이 내놓는 게 좋습니다. 여튼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 엄청난 세금 장벽을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자 되기가 얼만큼 힘든지 알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세무상담, 말 몇 마디 상담하면서 세무사들한테 돈 줄라 하니까 굉장히 아까워서 지가 알아보려고 혼자서 해보려고 막 까딱까딱거리죠. 왜냐하면 돈 주고 상담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 주고 상담하는 게 오히려 더 전략이 된다는 걸 아는데 이런 데이다 보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낸 적도 없고 또 주위 사람들이 내한테 특별하게 조언해 줄 사람들이 없는데 내한테 어느 날 이런 세금 장벽이 마주했다. 열심히 살아서 마주했다 했을 때 이거 돌파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실패합니다. 이 돌파하려고 시도했다가 다 실패해요. 해보면 압니다. 가다가 제가 볼 때는 왜 실패하냐면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장사가 잘 되다가 안 될 때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돌파하려면 엄청나게 무리를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뭐 좀 쉬고 할 수 있어도 지는 절대 못 쉽니다. 24시간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1년 365일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맛이 갑니다.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자 되려다가 세금 내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요거 우짜당 한번 돌파해 보려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돌파하려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악쓰지 마라. 악쓰지 말고 마음을 놔라. 마음을 놓고 시간에다 투자해라. 그냥 쉽다니까. 돈 좀 이래 모으면 그냥 이래 시간을 길게 두고 일단 생활의 규모를 늘리지 마세요. 지출을 늘리지 마십시오. 소비를 철저하게 통제하면 부자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를 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 검소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검소하지 못한다면 금방 땡입니다. 금방 추락합니다.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부자도 자식 잘못 키워서 소비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부자 3대 못 갑니다. 그런 것처럼 소비를 절제하고 세금을 내가면서 시간에다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계속 오래 부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못 넘을 것 같았던,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세금 장벽도 뿡 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데서 버는 소득 대비 세금 다 내도 내가 한 달에 쓰는 규모가 굉장히 검소하기 때문에 묻고 놀아도 돈이 줄지가 않습니다. 뻘짓만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그 단계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 이야기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고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좀 고점권에 머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제법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냥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KTB투자증권, SK증권, S&T에너지, 국토화학, 극동유화, 노루홀딩스, 대원산업, 대한제당,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또 이렇게 상승반전 신호가 계속 없죠. 어제 그리고 오늘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그 제시해 준 그런 전략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되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증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1개 종목이나 됩니다. 그 종목들 쭉 살펴보니까 호텔신라 어제도 좀 본 것 같습니까? 신세계도 한 며칠 전 또 봤는데 요거 관심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세력들이 다 샀잖아, 그죠? 연기금에서는 뭘 많이 샀나 보니까 연기금에서는 어제 고려아연 오늘 많이 샀네요. 호텔신라,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가스공사, 이거는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데 왜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이 샀대요. 이 종목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플랜 A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다 괜찮아요. 한 종목 빼고 요 하나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은 제가 오늘 또 시향 마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부자 이야기 좀 했습니다. 부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세금이 뭔지 몰라요 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내 짜증나 죽겠다. 내가 세금 낸다고 일하는가. 뭐 이런 거. 지 새끼들 또 세금 올렸네. 이러면, 대중부유층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때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너무 급하게 가려고 그러면 병 생깁니다. 그냥 놓으십시오. 소비를 늘리지 말고 검소하게 살면서 가능하면은 시간에 기대고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이렇게 가고 그냥 있는 돈으로 싹 만족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 그 다음에 뻘짓 안 하면 됩니다. 뻘짓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시킬 때 미친 듯이 소비하는 거, 요새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올려가지고 내 뭐 샀다 이런 거 자랑질 하는 거, 그런 것만 안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부자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